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알려진 지 열흘이나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대책은커녕 명확한 유출 경위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 소비자들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을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성일 경제 전문 기자에게 지금 상황은 어떤지, 이 파장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쿠팡이 지금 대책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지 밝히지 않고 있고 경찰 수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건 공개한 지 지금 열흘이 있고요. 정보 유출 사건 자체가 발생한 지는 6개월 지났거든요. 용의자, 경위조차 지금 모두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일단 회사에 협박 전자우편을 보낸 인물을 용의자로 보고 추적을 하고 있고, 이 용의자가 외국 국적 전직 직원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 직원들이 업무상 시스템에 접속할 때 인증 토큰이라는 게 필요한데, 문제 직원이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인력이었고요. 퇴사한 뒤까지 그 인증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흔적을 남기지 않고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설명할 수 있지만, 직원이 그런 권한을 불법적으로 확보하고 또 퇴사 후까지 유지했다는 그런 얘기라 회사가 보안의 기초부터 지키지 않은 셈이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직원 용의선상에 오른 직원 말고도요, 쿠팡의 개발 인력 대다수가 외국인이고 또 근거지가 중국이라는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쿠팡이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이걸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리했는지까지 따져봐야 될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잘못은 신중하게 천천히 따져본다고 해도 문제는 어쨌든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고, 그렇죠. 그 유출된 개인정보로 또 다른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에 다른 상거래 사이트에서 수상한 로그인 또 해외 결제 시도를 경험했다, 이런 제보들이 지금 잇따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2차 피해로 확인된 사건은 없지만요, 유출된 정보에 이용자의 평소 구매 내역 또 공동 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탓에 피싱이나 스미싱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카드가 발급됐다, 이런 전화가 오고 또 이를 거절하면 쿠팡 정보 유출로 원인을 돌리는 수법 같은 것이 이미 등장했다는 게 수사기관의 설명이고요. 범죄 집단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라서 이걸 지금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개인정보를 조합할수록 이용자를 속일 수 있는 방법이 더 정교해질 수 있어서요, 어떤 형태로 언제 2차 범죄에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보가 유출된 건 적어도 몇 달 전입니다. 그렇죠. 물론 열흘 전에 알려지긴 했지만 쿠팡은 당연히 그 전에 알고 있었을 거고요. 근데 그마저도 노출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초기 대응이 되게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5달 뒤에서야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건 또 그렇고요. 공개 이후에도 책임 축소하는 데 굉장히 급급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용자들에게는 그 구석진 곳에 공지를 하고 표현도 노출로 고쳐 쓴 것이 대표적이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령으로 결국 유출이라는 표현으로 고쳐 쓴 통지문을 보냈지만 이거 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속내가 읽히고 있는 사안이죠. 자,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지만 지금 법이 정한 최대 과징금은 매출의 3% 수준, 기껏해야 1조 원 남짓 정도 되는 거고요. 각종 감경 사유로 이것조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용자들의 민사소송을 해도 한 사람의 10만 원, 20만 원 정도를 인정해온 판례가 또 장애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 방안도 이게 사실 믿을 만한 방안은 아닙니다. 당장 올해 있었던 통신회사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쿠팡 사건에서 보듯 정부가 세운 기준을 지킨 회사에서도 유출 사건은 엄연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나중에 기업의 책임을 덜어주는 사유로 활용되고 마는 이 형식적인 인증제도 대신에 기업들 스스로 실효성 있는 방지 대책을 만들도록 유인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더 답답한데, 창업주이면서 대주주인 김범석 대표, 미국인이죠? 그렇죠. 본명은 범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입장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쿠팡에서는 김범석 창업자가 한국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 입장입니다. 여전히 최대 주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형식적으로는 쿠팡 모회사의 대주주 이외에는 국내에서는 다른 지위가 없습니다. 2020년 한국 쿠팡 대표 이사직을 내려놓았고요. 등기이사, 이사회 의장까지 던졌기 때문이죠. 이때가 마침 중대재해법 시행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고 또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일어났던 바로 그날이라는 점이 좀 공교로울 뿐입니다. 한국에서 직책이 없다는 건 최근에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또 주요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김 창업자는 회사 대표이던 10년 전에도 아프다는 이유로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당시 대신 출석했던 인사가 바로 박대준 정책실장. 현재는 쿠팡 대표가 돼서 10년 만에 두 번째 국회 출석을 하고 있는 인사거든요. 자, 쿠팡이 이룬 성공 바탕에는 로켓 배송, 새벽 배송 같은 유통, 물류 분야의 혁신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한 국가에서 사회적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된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쿠팡 스스로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논리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소비자들이 다른 업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독과점 상황이라는 게 좀 더 심각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